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싹쓸이 매수를 했는데, 보통 이런 매수 이후에 한 2달 정도 통계를 내보면 2달 이후에 올라 있었습니다. 주가가. 외국인 1조 이상 매수했을 때 통계. 그러면 그 통계가 어긋남이 없다라고 본다면 내년 1월에는 지금보다 지수가 더 높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조정 끝났다. 얕은 조정으로 모든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 또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연구들을 제가 하고 그리고 근거까지 말씀드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친구 말이 맞네. 아니면 이 친구 말이 틀렸네. 그것만 하면 어쨌든 그 판단만 잘 하시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계속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보지는 못했지만 그 외부 일정 돌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시장에 대한 생각으로 계속 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일단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과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거 뭐가 좋으냐? 오늘 상승한 거 보니까 민주당 대통령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쭉 통계를 좀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급하게 찾아보니까 통계는 확실히 민주당이 조금 우위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근데 이 우위에 있는 걸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제일 바닥에서 취임을 했으니까. 요거를 빼고 보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딱히 특별할 건 없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됐으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전개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떨어진다. 그럼 도대체 주식시장이 왜 올랐느냐? 단순히 불확실성 해소로 올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도 중요한데 지금 떨어진 21선 극복하고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직까지 요 상단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기술적으로도 요 지지를 할 만한 자리에서 지지를 했고 기술적 반등 한계치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분명히 지금 반등 한계치를 넘었으니까 뭔가 특별한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한 이슈 하나가 10억 원 대주주 요건이고 또 다른 하나가 미국 대선인데 둘 다 어쨌든 해소가 됐습니다. 불확실성이. 트럼프가 되는 게 좋다, 바이든이 되는 게 좋다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고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반응이 온 거다. 그러면 이게 그 다음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상관없다. 단순히 불확실성 해소로 올랐다. 그 다음은 뭐냐?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를 반영하고 이 변동성 범위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 다시 조정을 받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현재까지는 조정을 받는 쪽에 아직도 무게가 실립니다. 뭔가 거대한 에너지도 없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돌아서기는 했지만 그동안 쭉 팔다가 이게 추세적으로 돌아섰느냐 아니면 아직이냐 라고 봤을 때 추세적으로 돌아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심지어 11월 달만 보더라도 11월 달에 합쳐서 1조 1000억 오늘 산 게 전부고 10월 달부터 보면 겨우 이제 플러스고 9월 달부터 보면 마이너스고 8월 달부터 보면 마이너스고 그렇습니다. 그럼 8월에 정점을 찍고 이럴 때까지 이 이후에 외국인이 팔고 그 뒤에는 이제 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팔 만큼 팔고 더 팔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게 그나마 위안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올해부터 보면 외국인은 여전히 26조 5천억을 팔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팔고 있느냐? 그리고 8월 이후로는
거의 팔고 있지 않은 중립적인 상태인데 외국인이 팔지 않으니까 주식도 중립이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가면 외국인이 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형주의 움직임이 둔해질 거고 그런 작용과 반작용을 본다면 지수가 상승하는 건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상승하는 건 다소 힘들다. 그리고 그렇지만 유동성이 좋아지는 건 분명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도 분명하다. 그랬을 때 역시 중소형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목을 살펴보면 좀 빅히트가 오늘 종목이 아니라 코스닥으로 가야 되는구나. 네, 코스닥을 살펴보면 네, 코스닥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코스닥 끝났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기는 아직까지도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보고 내일 만약에 더 올라가면 이제는 코스닥이 추세를 극복을 했으니까 움직여도 이 근방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즉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갔던 최악의 상황을 벗어났고 그거의 동력은 당연히 10억 원 유예, 대주주요건 10억 원 유예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선제적인 대응을 했던 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무너졌고 그게 취소가 되니까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닥은 좀 기대 이상의 큰 장이 서지 않을까. 계속 좋은 장세니까 중소형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제가 하나 눈여겨보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당연히 제가 사고 올려드리겠지만 안 사고 올려드리면 너도 안 샀는데 어떻게 사냐 그러고 사고 올려드리면 지가 사놓고 주식 밀어 올리려고 한다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산 거 보시면 그 위에서 사지 말고 제가 산 가격보다 밑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무 뒤탈이 없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좀 조져야 되겠다. 이건 이제 조진다는 것은 그리고 저기 옆 동네 말로는 조사 부려야 되겠다. 예. 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문제점이 큰 문제는 없는데 작은 문제점이 소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과격한 방법, 당장 경영권을 내놔라 이런 접근은 아니고 일단 하는 거 보고 그 주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냥 적당히 넘어가고 말을 듣지 않으면 또 같은 방식으로 하는 이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오르는 건 회사가 정비가 되거나 아니면 주가를 올려서 내보내거나 이런 상황이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산 거 위에서 사지 마시고 제가 사면 그 밑에서 사 나가시면 괜찮을 겁니다. 어쨌든 그거 미리 말씀드렸고 내일 확 그냥 질러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는 안 살 계획인데 어쨌든 그리고 코스닥이 앞으로 좋을 거니까 그런 작은 종목들 위주로 주주운동 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앞으로 상법 개정이 될 겁니다. 이 상법 개정안은 굉장히 과격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한 번 매년 이사 선임을 해라. 요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통과되면 그냥 경영 아마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설마 이것까지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 선임이라든지 이걸 별도로 해라라고 한다면 앞으로 지금까지 견제를 못했던 50% 지분 이상 갖고 있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50% 이상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 유동성이 부족합니다. 거래량이 없고 거래량 없는 종목이 낫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들은 영원히 거래량이 없을 거기 때문에 부담이 크고 근데 이런 감사위원이나 이런 걸로 견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내부 유보를 쌓아놓고 주주들한테 풀지도 않고 주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서 나중에 상속할 때 유리하게 상속세 절감하게 이렇게 가는 종목들을 응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 기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상법이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그럼 그때는 이제 50% 이상 되는 종목들 조져버리는 걸로
가야 될 것 같고, 거기서 아마 많은 투자 기회가 발생을 할 거고, 예, 그럴 때는 이 동조하는 투자자들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수익 많이 내시려면 제 유튜브 열심히 홍보 대신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구독자가 제가 최근에 자료를 못 올려가지고 정체돼 있는데, 구독자가 10,000명이면 아마 한 달에 한 종목씩 조질 수 있을 것 같고, 구독자 10만 명이면 일주일에 하나씩 조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수익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 상법 개정에 맞춰서 그걸 여러분들께서, 예, 뭐 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고, 그 같이 하시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우리가 머리가 많아야 된다. 예, 그래서 주변에 홍보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요 하는 거. 사실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글이 아니라, 예, 공개적으로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이 주주 운동을 조금 더 의미 있는 활동으로 키워보자. 그러면서 수익도 나오고 회사도 훨씬 더 투명해지고 최대 주주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전체 주주를 위한 회사들을 많이 만들수록 좋지 않겠냐. 이런 관점이니까, 예, 여기에 그 외에 덜도 없습니다. 예, 그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종목을 보면 세미콘 라이트가 계속 3운봉이 나왔지만 어쨌든 오늘은 상승 운봉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당선으로 마리아나 테마가 좀 좋은 영향을 받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세미콘 라이트는 뭐 마리아나가 아니라 사실은 본업이 좋아지는 걸로 이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예,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외부에 있었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이 평가 금액이 올라서 기분이 좋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건 놔뒀더니 그냥 완전 아장이 나가지고 이거 뭐 한 달 생활비 벌기가 아니라, 예, 1,000만 원 뭐 일주일 만에 까먹기로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막 신경 조금 안 쓰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간접으로 경험을 하시는 거니까 이 상황을 보고 제가 가감없이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만큼 해서 수익률로 따지면 1,000만 원 중에서 뭐 마이너스 17% 한 방 터진 건데, 어제 거 그제 거 합치면 뭐 최근에 한 마이너스 30% 순식간에 마이너스 30%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보여드렸고, 이걸 가지고 항상 아유 잘한다고 깝치더니 꼴 좋네 뭐 이런 게 아니라, 관리를 안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예측해서 방향이 틀렸을 때 어떤 처참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예,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실제 돈을 날리지 않고도 아주 실감나는 체험을 하신 거니까 그걸로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 예,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는 바이든 당선 가능성 때문에 상승했고, NHN 복수는 요것도 하나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상승 지속형 패턴이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승하고 음봉이 하나, 둘, 셋 나왔는데 그 음봉이 요 상승한 자리에 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 요런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 요게 약간 거기에 부합을 합니다. 물론 이 봉이 다 채워져 있으면 더 확실한 패턴인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 3운봉은 가벼운 3운봉으로 다음날 요런 반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 그런 패턴대로 움직이는지 그냥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고, 그 패턴이 다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빅히트 드디어 바운딩이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차이를 보시면 되냐면, 제가 예전에 카카오 게임즈 바운딩을 정확하게 제가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날 이런 거 나올 거라고. 그리고 바운딩이 나왔는데, 이 바운딩 이후에도 주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빅히트가 이번 바운딩으로 뭔가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너무 내렸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요때 정확하게 본 거하고 그동안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요 비트 바운딩 나올 것 같다 했는데 계속 틀린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이 바운딩 나와야 될 자리에 안 나오고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 굉장히 나쁘댔는데 오늘 시원하게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에 영향을 주는 보유 여부입니다. 내가 주식을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않고가 그렇게 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에 저렇게 틀릴 수밖에 없고, 틀리면 잘못된 대응을 하기 더 쉬워지니까. 그래서 보유 종목이 아닌 남의 종목 그냥 상담하는 것과 내 보유 종목을 판단하는 것은 이렇게 틀리다. 이런 것도 또 제가 간접적으로 계속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의 연장선에서 최근에 제가 지수 흐름도 잘 맞추다가 최근에 틀린 것도 이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매도를 해놨으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내린다 쪽에 가까워지는 거고, 저도 모르게 그런 사고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생기면서 지수 흐름에 대한 판단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산을 해야 조금 더 시장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구나 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리고 종목 중에서 당연히 이제 오늘 지수가 좋았으니까 삼성전자를 보면 아주 시원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대로 역대 최고가를 돌파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물음표고, 말씀드렸듯이 지지선이든 저항선이든 여러 개가 합치면 또 그게 부담인데, 전 고점 자리하고 변동성 범위 상단이 있으니까 삼성전자 한계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지수의 시원한 상승이 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 주가 상승의 제약이 코스피 상승의 제약을 가져올 것이고,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코스피가 이 연간 최고치를 넘고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는 또 해석이 달라지겠지만, 그 전까지는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문제도 많이 작용을 하는데, 자,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6.55% 상승을 했고, 그리고 셀트리온은 0.55% 상승을 했습니다. 도대체 두 종목이 뭐가 달라서 그런 건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 코스피 200에서 차지하는 그 영향력도 큰데, 근데 보면 삼성물산, 삼성전자 해가지고 삼성그룹에서 75.08%를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0.19% 보유 중이고, 그래서 이런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는 이런 구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 유통 주식이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갖고 있을 거기 때문에 유통 주식이 10% 남짓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10% 정도 움직이는 종목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이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더라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홀딩스 등등 해서 22.83, 국민연금이 9.16, 그리고 아이온 인베스트먼트가 7.49, 이런 정도로 갖고 있습니다. 다 합쳐봤자 외국인 아이온 포함해가지고 20.44, 다 합쳐가지고 한 55%에서 60%, 유통 주식이 무려 40%가 됩니다. 40%가 유통되는 주식은 올라가면 당연히 팔 사람이 많을 거고, 그래서 이런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반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렇게 단독으로 어떤 재료에 있어서는 모르겠지만 시장 전체가 움직일 때 패시브 자금이 같은 규모로 들어와도 유통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계속 거래량 없는 종목이 낫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구조입니다. 시장 상승기에는 거래량 없는 종목이 패시브 자금,
지수 전체를 보고 들어오는 자금의 수혜를 받는 그 강도가 크다. 그래서 그냥 거래량 없는 종목도 아무거나 찍어보면 KCC가 좀 많이 없을 겁니다. 아니, 주식 수가 1.25%. 이건 안 올랐네? 예, 언젠가 이게 시장이 오르면 얘도 크게 오를 겁니다. 왜냐면 그만큼 주식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누적이 될수록 많이 오를 수 있다. 예, 이런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수급적인 구조, 시장의 역량,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해서 결정을 하더라도 운이 나쁘면 그냥 손실 보는 거고 운 좋으면 수익 보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굳이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 제 유튜브 보시면서 제가 시간 투자한 걸 나눠드리면 그걸 그냥 보고 맞네 틀리네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되니까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앞으로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이 주주 운동, 소액 주주들의 권리 찾기 운동에서 더 힘이 되니까 주변에 주식 할 것 같거나 아니면 주식 관심 있는 분들 다 구독시키시고 예, 이거는 그게 여러분들 수익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더 힘이 좋아지는 거니까 예, 열심히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